네,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애매했었습니다. 이제 다우지수만 살짝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고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오늘 최원재 전문가와 미리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방향성은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됐었나요? 네. 고용지표 호조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2% 상승, 나스닥은 0.5% 하락, S&P 500은 0.1%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수소 관련 업체인 플러그파워가 4.5% 상승했고요.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5.8% 상승, 생명공학 주식인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4.8% 상승,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5% 상승, 히토르 관련주인 MP 머티리얼즈가 9.7% 급등, 테바제약이 5.6% 상승, 광물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이 5.2% 상승했습니다. 썬런이 4.4% 상승했는데요. 태양광 업체지요. 바클레이즈 증권에서는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의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5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5만 8천 명이었는데 그리고 전월에 39만 8천 명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3.6%에서 3.5%로 하락을 했는데요.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지금 모든 업종에서 고르게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7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5%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0.3%였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5.2%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웰스파고은행, 그다음에 코메르츠뱅크에서는 9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펄 증권에서는 연말 S&P 500 지수를 4,200에서 4,4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어지면서 올해 경기 침체 위험을 크게 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상승했다고 해도 큰 그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순환주보다는 대형 기술주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앞서서도 해주셨다시피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 제가 알기로는 찾아본 바 479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통과가 돼야지 뭔가 이제 이런 직접적인 수혜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통과는 이제 뭐 거의 뭐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를 해서 네. 지금 그동안에 통과가 안 됐는데 조맨친 의원이 돌아서면서 뭐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대 50으로.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냥 간신히 딱 통과를 하는 거의 뭐 야당에선 반대를 다 하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통과가 되면은 뭐 앞서서 종목들로는 태양광 얘기해 주셨고 수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풍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한테는 다 호재라고 봐도 될까요? 이미 호재인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주가에는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유가가 급락하지가 않는다면은 네. 유가는 어느 정도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네. 추가적으로 뭐 60달러 때까지 뭐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예, 어느 정도는 수혜를 주가에는 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미국 증시가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만큼 국내에서는 지금 이거 따라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조정을 거쳐야 되겠죠.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급등을 했는데 네. 계속적으로 하나솔루션은 말씀드리는데 월봉상으로는 바닥권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네. OCI하고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역시 뭐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 조금 달라 보입니다. OCI는 조금 더 빠지면은 네. 한번 강한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나솔루션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비농업 고용 52만 8천 명, 이게 거의 전망치 대비해서는 2배 정도가량 많은 굉장히 셌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용이 강할 수 있었던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뭐 이쪽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고용이 크게 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경기 침체 위험은 일단 올해 내는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에서 이제 뭐 연준의 긴축도 뭐 고용 시장에 신경 안 쓰고 뭐 좀 더 자신 있게 강하게 스텝을 밟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었고 이제 어느 정도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속 보자고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지표는 나와봐야지 알겠죠. 지표는 뭐 누구도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시장 예상치로는 8.7% 나와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네네. 전년 대비해서 8.7%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뭐 그 수치가 나올지 아니면 뭐 더 넘을지 뭐 그거보다 크게 못 미칠지는 지켜봐야지 압니다. 그거는 뭐 예상치는 뭐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고용에 이어서 이제 좀 낮게 물가가 좀 떨어졌다 나오면은 오히려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폭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8% 밑으로 급락을 하지 않으면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많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75bp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한 68%까지 75bp를 예상하는 걸로 좀 실제로는 수치로도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준에 이제 9월에도 이렇게 세게 올릴 거 이제 거의 다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뭐 지금 75bp 인상 그런 거는 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요.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니,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면서 지금 지수가 미국 시장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데 9월에 75bp 한 다음에도 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네. 11월에도 50bp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세네요. 기존에는 이제 25bp만 할 것이라고 봤는데 조금 이제 좀 더 긴축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표들을 보고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지표가 역시 CPI가 어느 정도 뭐 진정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적인 강한 금리 인상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IB들 웰스파고나 코메르츠 뱅크에서도 어제 고용 지표를 보고 9월에 50bp를 예상했는데 75bp로 높여 잡고 있고 JP 모간 측도 마찬가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는 9월에 50bp를 할 것으로 봤지만은 나머지 11월, 12월에서는 그렇죠. 50bp를 할 것으로 봤어요. 그 기존에는 이제 25bp만 할 것으로 봤는데 더 세진 거죠. 예, 세졌고 뭐 손성원 교수 같은 경우에도 9월에 75bp 인상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뭐 강경한 긴축 기조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블랙록 자산운용 측에서도 9월 75bp, 11월, 12월 역시 50bp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임금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 상승이 임금을 끌어올리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다라고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담는 거는 어떻습니까? 은행주인데, 은행주하고 손해보험주인데, 손해보험. 뭐 안 올랐으니까 그건 가능해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JP 모간이 3% 상승했고, 웰스파고가 2% 중반대를 상승했거든요. 은행 업종이 그동안의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미국 시장에서 못 미쳤는데 상승이 앞으로 상승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에 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이쪽에서 상승폭이 못 미쳤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손해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손해보험주도. 자, 그쪽에 대한 수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와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상당 부분에 와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대형 종목인 시총 1, 3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뭐 많이 어떻게 본다면은 네. 그동안에 지수 최근에 좀 올랐는데 그 반도체 종목들은 주춤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지만은 네. 저는 좀 힘들 것이라고 반도체 보고 쪽은 좀 있고요. 힘들다. 예. 전반적으로 예.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 결국에는 종목 장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종목 장세라는 거는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뭐 별 볼 일이 없다 그렇게 봐야 돼. 너무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지수를. 예. 역시 뭐 중소형 개별 종목 위주의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계속 CPI 발표 전까지는 좀 관망하거나 아니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니면 조금의 큰 폭의 급락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국내 증시와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국내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크게 밀리면서 기술주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뭐랄까요, 망쳤다? 약간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국내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어떻게 연결할까요? 아마 테슬라의 하락은 뭐 뉴스에 파는 거죠. 결국에는 네네. 액면 분할 뭐 뉴스가 그쵸. 이제 나오면서 네.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주가 지수 상승하고 이제 같이 왔어요. 네. 왔다고 보면은 더 이상의 상승도 역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LNF도 거의 이제 전고점 부근에 다 근처에 와 있는 모습이고. 그렇군요. 뭐 저는 일정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 이제 주가 상승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으면서 팬데믹 이후에 결국에는 시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 지수의 향방을 이쪽에서도 좌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의약품 쪽, 그리고 이제 성장주, 게임주, 로봇, 뭐 메타버스 이쪽이 좀 지난주에 상당히 좀 뜨겁게 움직였던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효과가 이제 이번 주에 그 CPI 나오기 전까지는 종목 장세로 좀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는 좀 움직일 수 가볍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아까 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말씀하셨는데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할 여지는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으면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 왔었죠. 아까 뭐 또 어떤 걸 얘기하셨죠? 또 이제 뭐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 예, 그쪽도 있고 메타버스 AI도 관련주는 있고. 오늘 미국 증시에 연동이 된다면은 네.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뭐 업종별 종목별로는 지수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가지만은 네네. 종목별 섹터별로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지금 뭐 로블록스라든가 메타포트라든가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뭐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성장주와 그리고 대안이 됐었던 이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 주 한번 예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